동생이 향수를 사러 가는데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매장에는 향수 말고도 립스틱이 종류별로 있었는데 빨간색 계열만 해도 3, 40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마치 내 주위 사람들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 있습니다. 뉴턴이 프리즘을 통해서 빛을 보았을 때처럼 이 사람은 빨간 계열, 저 사람은 노란 계열 등으로 분류되어 보입니다. 하지만 빨강에도 명도, 채도 등에 의해 수많은 빛깔이 존재합니다. 사람은 한 가지 빛깔로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세상을 마주하고 많은 것을 겪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방, 연구실 등 틀어박힌 곳에서 나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느끼며 다양한 빛깔을 만나보세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 등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훌륭하고 멋진 사람이라도 남을 기쁘게 해줄 수 없고 우호적인 관계로 발전하기 힘듭니다.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어서 기쁜 마음이 들었던 것들을 나도 다른 사람에게 해주면 됩니다. 잘 생각나지 않는다면 상대방을 깊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어떤 말과 행동이 나오면 좋을지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입니다. 남을 기쁘게 해주는 것은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이 됩니다. 기쁘게 해주려는 마음이 있어야 나도 그 사람에게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잘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사람이거나 좋아하는 사람과 대화할 경우 스마트폰을 탁자 위에 올려놓지 말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신은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표현이라고 설명합니다. 생각해보니 대화 도중에 탁자 위에 올려놓은 스마트폰을 자주 들여다본다거나 시간을 본다고 잠깐 만지고 했었는데 온전히 그분에게 집중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대화 중에 손목시계를 확인한다거나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는 등의 행동들이 상대방이 어떻게 느낄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귀로 듣지만 눈으로도 듣는다고 합니다. 상대방과 눈을 마주치고 들으면 내 말에 집중해주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대화 상대가 중요하거나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집중을 깨는 것들을 치우고 온전히 그 사람에게 집중하세요. 분명 상대방은 당신에게 큰 호감이 생길 것입니다. 카르마의 법칙, 다른 말로 바꾸면 업보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좋은 업을 쌓으면 언젠가 좋은 보를 받고 반대로 남을 괴롭히면 언젠가 그에 상응하는 보를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요즘은 이 말이 조금 실감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늘 선을 행하신 분은 행복한 삶을, 늘 남을 해코지한 분은 결국 무너지더군요. 그래서 누가 괴롭혀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철퇴를 가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카르마의 법칙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은 느낌도 있는데 저 사람이 던진 것을 나도 같이 던지면 자기 자신의 손도 더러워집니다. 맹자가 말하길 하늘의 재앙은 피할 수 있어도 스스로가 지은 죄의 과보는 피할 길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악을 쌓은 사람은 언젠가 대가를 받게 되어 있으니 선을 쌓는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단체 생활, 일, 모임, 인간관계 등에서 잘 지내는 방법 중 치트키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배우려는 태도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나의 스승이 될 수 있다. 혹은 단점만 보이는 사람이라도 반드시 내가 배울 점이 있다 라는 태도, 자세를 가지고 접근하면 최소한 여러분들을 안 좋게 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이 안 보인다면 누구라도 좋으니 주변 사람을 차분히 관찰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장점만 존재할 수 없고 반대로 단점만을 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단점은 타선지석으로 삼으면 됩니다. 이러한 태도는 어떤 사람이든 호감을 얻기 쉬우며 시간이 지나면 성장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